참담하다는 그런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만요, 장관님. 아니 저 위원장님, 아니, 저 잠깐만요, 마무리를 장관님.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예. 볼 때는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관 법안인데 맞아, 더 들어봅시다. 하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시간을 드리라고 하니까 586 운동권의 기득권 유지하는 운동권 카르텔 특혜법이자 국민들 눈에는 정말 오만함의 극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국민들한테 호도하는 입장뿐이 안 된다. 아닙니다. 의원님, 4.19 유공자와 5.18 유공자와 제가 이 질문하고 법안하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 발언 시간입니다. 5분 동안. 이 문제를 되셨을 때 4.19 민주화와 보훈하고의 개념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새로운 안을 내서 정확하게 확립을 해놓든지 그런 거 안 해놓고 지금 와서 그걸 똑같지 않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선 솔직히 수차 이 중차대한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저는 정말 참담하다는 그런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민주화 유공자법은 정말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반헌법적 법률입니다. 사회적 합의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고사하고 여야 합의도 없이 처리되었기에 어떤 국민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민주화 유공자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반민주적인 법안입니다. 민주화 보상법상 피해 보상 대상과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유공자로의 인정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건을 민주유공 사건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전혀 없고 그 인정 기준과 범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칙도 이것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장관님. 아니 저 위원장님, 아니, 저 잠깐만요, 마무리를 장관님.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정도 지금 발언 내용 남아 있습니까? 지금 아니,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그동안도 아니, 제가 의원님들과의 이제 질의 과정에서 다 많이 끝났습니다. 나왔고요. 다 끝났습니다. 짐이 장관님께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보훈부 장관직을 지금 거의 내려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니죠. 이 지금 법안이 위원장님 국가보훈부 소관 법안이지 정치적인 않습니까? 것도 오히려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 볼 때는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관 법안인데 보훈부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안 주시면은 이것은 제대로 그동안 된 많이 심사가 아니지 하셨고요. 않습니까? 하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시간을 드리라고 하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586 운동권의 기득권 유지하는 운동권 카르텔 특혜법이자 운동권 출신이면 유공자가 되어야 하는 현대판 음서 제도다. 이런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겁게 경청해야죠. 오늘 저는 이 의결된 민주화 유공자 보상법은 오늘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환호의 박수를 칠지는 모르지만 국민들 눈에는 정말 오만함의 극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무위 역사에 큰 오점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정말 참담함과 유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박재현 의원님. 이 법안이 상정된 지가 오래되었고 이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항은 다 삭제를 하고 오직 몇 가지 진짜 이한열 열사라든지 몇몇 분에 대한 이런 시민은 사실로 억울하다 해서 이 문제가 논의를 되는 과정에서 의료 지원 물론 이제 유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심사하기 위한 기구가 보훈부에 이것을 민주유공자라고 인정하지만 심사를 거쳐서 엄격하게 그걸 해라 라는 법안으로 만들면서 그동안에 뭐 대출 지원이라든지 뭐 자녀 학자 지원 다 뺐고 오직 하나 그분들이 혹시나 그렇게 뭐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 중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의료 지원 하나 정도를 이어서 하는 법인데다가 특히 더 최근에 12 4세 때 김호랑 중령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로는 그 반국가
그 쿠데타 세력 때 맞서서 싸운 사람들도 이런 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제를 될 수 있는 법안이다라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이걸 무슨 운동권 뭐라든지 이념의 잣대에서 보지 마시고 4.19 혁명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도 본부의 대상이 돼 있는 만큼은 이 문제도 함께 논의를 해보자 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으면, 이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못하더라도 근 몇 년 동안 이걸 수기를 하고 회의할 때마다 법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빼고 전부 다 숙지를 한 문제를 장관님이 이 자리에서 이거는 운동권 세력의 오만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그거는 국민들한테 호도하는 입장뿐이 안 된다라는 아닙니다. 생각을 저는 의원님, 가지고요. 4.19 유공자와 5.18 유공자와 제가 이 지금 질문하고 법안하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발언 시간입니다. 5분 동안. 4.19 유공자도 민주화 운동을 한 겁니까? 4.19는 어떤 겁니까? 그것이 처음부터 들어오는 바람에 보훈하고 민주하고 이게 헷갈리게 되어버렸던 과정을 역사가 그래 만들어 나간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훈부 장관님께서 이 문제를 되셨을 때 4.19 민주화와 보훈하고 이 개념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새로운 안을 내서 정확하게 확립을 해놓든지, 그런 거 안 해놓고 지금 와서 그걸 똑같지 않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의원님 4.19하고 제가 지금 4.19하고 지금 난민대 사건하고 동일대 사건하고 위원장님, 같습니다. 아니 지금- 그게 독일의 사건은 빠지는 겁니다. 동일대 네? 사건도 한 명이 동일 있습니다. 사건도 빠지고요. 다 그 빠지는 위에도 겁니다. 여러 사건이 그래 있는데 그 아니 보시죠. 어떻게 헌법에 매- 있는 4.19하고 법- 비교를 합니까? 장관님. 장관님, 지금 장관님. 장관님한테 그 질의 시간을 드린 게 아니고 박재 의원님 말씀하신 시간이니까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시법의 시간이 저 시간이고요. 끝나고 나서 장관님이 할 수 있으면 이런다고 질의 받았다. 1분만 더. 네. 그래서 뭐그 소위 말해서 처음에 법안을 냈을 때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국가적으로 또 우리 저 사회적 합의를 받지 못한다는 동일의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는 다 폭력이나 이런 거 다 제외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근 5번의 법안 심사를 거치면서 사회적 합의를 보기 위해서 여야가 함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쨌든 이런 문제가 사회적 합의가 될 때까지는 기다리자 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도 이런 법안을 우선 좀 통과시키고 이야기하자라고 전면 법안 소위할 때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그게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당의 의견을 충분히 이 법안에 수렴을 했고요. 또 본부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수렴을 했고,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소위 말해서 운동권 뭐 또는 민주화 운동이 모든 걸 성역화되는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아는 이한영 여사, 박정철 씨 뭐 이런 분들, 또 김모량 중령 이런 분들에 대한 기리는 입장은 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